안녕하세요. 예술적인 골 감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킥오프 순간을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축구 전문 채널 킥오프입니다. 오늘은 바이에른 뮌헨의 넘버원 마누엘 노이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벤투스 원정 경기가 끝난 후 토마스 밀러가 잘루이지 부폰의 유니폼을 먼저 채가자 마누엘 노이어는 밀러의 등에 장갑을 던져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당시 밀러가 부폰의 넘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전에 펼친 독일, 이탈리아의 친선 경기에서도 루카스 포돌스키가 먼저 부폰의 유니폼을 채가는 바람에 부폰의 유니폼 획득에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부폰은 영상 편지와 함께 자신의 유벤투스 골키퍼 유니폼을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한때 부폰은 인터뷰에서 노이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죠. 저보다 노이어가 낫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아직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저와 비교하는 건 그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뮌헨 소속으로 친정팀인 샬케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앞서고 있자 그는 선발도 아닌 토마스 밀러와 공을 주고받는 놀이를 하다가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친정팀에 대한 예의는 쌈 싸드셨나요? 게다가 우승 후 너무 기쁜 나머지 경기장에 도우미로 나온 한 여성의 머리에 맥주 세례를 하는 장면이 포착된 적도 있습니다. 당시 그 여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따가 세탁비는 주시는 거죠. 천재는 똘끼가 충만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의 인터뷰만 봐도 그의 똘끼를 엿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가 도핑 테스트를 마치고 나오자 한 기자가 무엇이 나왔냐고 물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줌. 그는 2014 발롱드로 최종 후보에 노미네이트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보다 호날두나 메시가 수상에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저보다 골을 더 많이 넣으니까요. 1대1 상황에서 어떻게 잘 보일 수 있는지 묻는 기자에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혼자서 달려오고 있으니까 더 잘 보이죠. 1986년 3월 27일 독일 겔젠키르헨에서 태어난 마누엘 노이어는 어린 시절부터 테니스와 축구를 함께 배웠습니다. 테니스는 전문학원까지 다니면서 선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했을 정도였죠. 그런데도 결국 1991년 분데스리가의 샬케 04 유소년 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이어가 처음부터 골키퍼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팀 내에서 가장 나이가 적고 신입이었기 때문에 제일 인기가 없던 골키퍼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바람에 계속 골키퍼를 했다고 하죠.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던 노이어는 2005년 1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06-2007 시즌에는 부상당한 프랑크 로스트 골키퍼를 대신해 출전하면서 분데스리가 첫 출전을 경험하게 되죠. 당시 20세였던 그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 후 로스트를 밀어내고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는 신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상인 옌스 레만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훗날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2006년 8월 15일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U21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치렀으며 2009년에는 UEFA U21 챔피언십 4강에서 이탈리아의 마리오 발로텔리의 강력한 프리킥을 2번이나 막아내며 선방했고 결승전에서는 잉글랜드를 상대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4대0으로 승리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샬케 04는 강등권 직전인 14위까지 떨어졌지만 15라운드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경기에서 노이어의 연이은 선방으로 인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1라운드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에서도 노이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을 모두 선방해 0대0 무승부를 이끌었죠.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막아내며 팀을 무실점으로 지켜냈습니다. 전반 1분 웨인 루니의 중거리 슈팅을 몸으로 쳐낸 것을 시작으로 에르난데스의 2번의 1대1 기회를 차단하고 박지성의 아크 부분 슈팅까지 모두 쳐냈습니다. 게다가 팀 수비진이 붕괴되어 2실점으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닷컴, BBC, 키커 등 대부분의 매체는 노이어를 경기 MVP로 선정했죠. 그리고 DFB 포칼 4강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수차례 선방하며 1대0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샬케는 결승전에서도 이브리가의 디스부르크를 5대0으로 격파하고 포칼컵 우승을 차지합니다.
2011년 6월 1일 샬케와 바이에른 뮌헨은 노이어의 이적에 대해 합의했고 노이어는 2016년 6월까지 5년 2,200만 유로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로써 그는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골키퍼의 이름을 올렸죠. 바이에른 뮌헨에서 2011-12 시즌을 시작한 노이어는 호펜하임에 0대0으로 비길 때까지 무려 1000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실점하지 않았으며 구단 역사상 최장시간 클린시트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호펜하임 원정에서 콤퍼의 백헤딩 슛을 재빠르게 몸을 던져 선방한 것은 백미였습니다. 2012-13 시즌 포칼컵에서는 네벤 수보티치의 헤딩 슛을 펀칭해내며 이적 후 첫 타이틀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분데스리가 2라운드에서는 토마스 밀러에게 정확한 던지기 패스를 제공해 골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4라운드 샬케 원정에서는 파르판의 날카로운 슈팅을 모두 펀칭해내며 팀의 무실점 승리에 기여합니다. 당시 바이에른 뮌헨은 역대 최단 기록인 14라운드 만에 전반기 챔피언에 등극하죠. 전반기 내내 노이어는 리가 17경기에서 7실점, 포칼과 챔스 등 컵대회를 포함하면 26경기에서 15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후반기에서도 노이어의 눈부신 활약이 이어지는데요.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디에고의 골문 구석으로 향하는 날카로운 프리킥까지 신적인 감각으로 쳐내는 슈퍼세이브를 보여주죠. 이후 아스날전에서도 페널티 박스 내에서 때린 월셔의 슛과 지루의 논스톱 슈팅까지 모두 펀칭해냅니다. 리그 28라운드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는 슈바인슈타이거의 선제골을 슈퍼세이브하며 무실점 승리를 이끌죠. 이 승리로 바이에른은 역대 최단 기간 우승 기록을 갈아치우며 분데스리가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아스널 원정에서 포돌스키에게 만회 골을 내주기 전까지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합니다. 8강에서는 유벤투스의 비달이 때린 기습적인 슈팅을 모두 쳐내 4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바르셀로나와의 4강에서는 무려 1, 2차전 합계 7대0이라는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승리합니다. 당시 노이어는 이니에스타의 1대1 쇄도를 미리 차단하고 로드리게스의 중거리 슛을 쳐내며 클린시트를 달성하죠. 이어 결승전에서는 도르트문트를 만나 전반전에만 수많은 슈팅을 허용하지만 노이어는 이를 모두 선방해냅니다. 심지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이나 다름없는 슛들까지도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쳐냅니다. 이번에는 레반도브스키의 1대1 찬스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노이어의 숱한 선방에 지친 상대의 공격은 기세가 시들었고 89분 로벤의 결승골에 힘입어 생애 첫 빅 2열을 들게 됩니다. 포칼 8강에서는 안정적인 선방으로 전년도 라이벌이었던 도르트문트를 1대0으로 침몰시키고 4강에 진출합니다.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한 4강에서는 6대1로 승리하는 데 일조했고 결승전에서도 수차례 세이브를 하며 슈투트가르트를 3대2로 격파하며 우승합니다. 이로써 노이어는 바이에른으로 이적한 2시즌 만에 독일 구단 최초로 트래블 우승을 달성하죠. 해당 시즌 노이어는 53경기에 출전해 31실점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노이어의 활약은 유럽 세계대회에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월드컵 16강 알제리전에서 그는 노골적으로 하프라인까지 뛰어나와 알제리의 공격을 수비하기로 했는데요. 독일 축구 팬들의 가슴을 내려앉게 하는 기행에 가까운 수비 방법이었죠. 당시 그의 포지션은 골키퍼라기보다는 최후방 수비수에 더 가까웠습니다. 알제리를 2대1로 꺾은 독일은 8강에서 프랑스를 1대0으로 제압했고 4강에서는 개최국 브라질을 상대로 7대1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만나 연장 후반 괴체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노이어는 16강에서 결승까지 단 2골만 내주며 최고의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죠. 이러한 활약으로 노이어는 피파 발롱도르 3위, UEFA 올해의 선수 2위에 오르며 커리어 정점을 찍는데요. 게다가 2019-20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역대 4번째로 월드컵 결승전과 챔스 결승전에서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한 골키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이어에게도 흑역사가 있는데요. 그가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자리를 물려받은 후 가진 2018 월드컵에서 최약체로 평가받던 대한민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3분을 남겨놓고 김영권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맙니다. 이후 노이어는 대한민국 진영까지 올라와 공격에 가담하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두세 종의 볼을 받은 손흥민에게 쐐기골까지 얻어맞으며 조별리그 탈락의 굴욕을 당하죠. 33살인 지난 시즌에도 노이어는 피파 올해의 골키퍼와 IFFHS 남자 월드팀 골 20 베스트 골키퍼에 선정되는 저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설적인 선수와 감독들이 노이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어는 최고의 골키퍼이자 최고의 최종 수비수이기도 하다. 내가 전성기였을 때보다 훨씬 가치 있는 선수다. 노이어가 세계 최고의 골키퍼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발롱도르 승자가 누구냐고? 메시도 호날두도 아니다. 노이어가 가장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다. 노이어가 발롱도르를 수상하지 못한다면 투표자들은 모두 장님일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 선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킥오프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